내용은 우주와 인류의 시작.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 우주의 역사, 우주의 시작이, 우주의 탄생이죠. 탄생이 얼마가 됐냐. 뭐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빅뱅, 이 엄청난 폭발을 통해서 이 우주가 팽창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60억 년 전. 근데 이게 다 달라. 교과서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 찾아보죠? 그럼 달라. 어디서는 160억 년 전, 어디는 150억 년 전. 나 이거 너무 웃겨. 10억 년이 작은 수치입니까? 작은 수치예요? 우리 인류가, 우리 인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사실은 기원전 3000년 전, 3000년만 가도 잘 몰라요. 문자의 발명이 뭐 수메르부터라고 했을 때 한 BC 3000년 정도에 문자가 이제 뭐 등장했다 뭐 그런 말 하는데, 근데 그 전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당시도 마찬가지야. 한 2000년 전, 한 3000년 전만 넘어가도 우리가 잘 몰라, 역사를. 인류에 대해서. 한 10,000년 정도 해봤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우리가 뭘 알아? 모르지. 신석기도 모르는데. 10,000년. 우리 인류가 사실은 뭘 구체적으로 뭔가 인류의 살아온 모습을 아는 거는 사실은 한 3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인류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데 우주가 탄생한 게 150억 년 전이다. 혹은 160억 년 전이다. 막 10억 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교과서에 막 기술돼 있어. 난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해요. 이게 과학이 맞나? 그러니까 탄생은요, 다 신화예요. 기원은. 나는 우주 탄생도 신화도 있고, 신화에서도 우주 탄생이 있거든요. 근데 신화가 말하는 거하고 과학 교과서가 말하는 우주 탄생하고 내용이 비슷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과학도 신화예요. 이 탄생과 관련된 거는. 하여간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한 160억 년 전, 15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구는요. 지구는 보통 여러분 찾아보면 알겠지만 한 50억 년 전, 어떤 교과서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대요. 지구가. 그런데 지구는 그 생성 연대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45억 년 전, 50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지구의 오늘날까지의 그 생성 과정을 지구의 구조에 따라서 딱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눕니다. 이 중에서 그 생명, 인간 말고요. 생명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생대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대. 약 6억 년 전부터 2억 년 전 사이에. 야, 씨. 그러면 이게 4억 년인데, 4억 년이 작은 숫자예요? 과학에서 이 시초 얘기할 때는요, 좀 너무 어이가 없어. 4억 년 이 사이에서 인류가 아니지. 그 생명의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생명의 시작. 뭐 이때 단세포 생물이 생겨났고, 점점 복잡해지면서, 뭐 해파리, 혹은 삼엽충, 혹은 임예파, 뭐 성게가 나타났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디서? 바다에서. 근데 이게 재밌어요. 제가 신화 좋아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신화도 그렇고 이집트 신화도 보잖아요. 처음 생명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바다예요. 나는 신화하고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했던 이 분석들을 보면은 되게 유사한 게 맞아. 왜냐면 그 진화론에서도요, 과학적으로도 인류의 첫 이런 생명의 시장이 고대 이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원시 바다. 그런데 신화에서도 생명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다예요, 바다. 이런 게 공통점이 있어. 참 재밌어.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시작은 그 6억 년 전, 2억 년 전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바다에서. 이거는 이렇게 일반적인 생명, 단세포 생명. 그럼 인류는요? 인류. 우리 지금 인간, 인류의 시작.
인류의 시작은 한 500만 년 전부터 보는 거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앞에 보는 것처럼 이 서 있는 애 아니에요? 맨 왼쪽에 있는 거. 앞에 보이는 요 사진은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발견 41주년을 기념해서 구글이 만든 로고예요. 로고. 여기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어깨를 손을 이용해 갖고 네 발로 다니고 있는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다 보시 알겠지만 키가 인간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훨씬 작고 구부정하죠. 구부정해. 또 두개골 용량도 작아. 그래서 인간보다는 유인원에 가깝죠. 이 모습은 딱 봐도. 근데 유인원하고 달라. 원숭이, 침팬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도구를 써요. 도구를. 침팬지 유인원들은 도구를 못 쓰나? 도구를 못 쓰나요, 지금? 침팬지, 고릴라 같은 유인원들은 그 도구를 못 쓰나요? 지금도 못 쓰나? 잘 모르겠네.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보통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그 유인원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도구를 이용해갖고 사냥을 해요. 이게 다른 점이야. 손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유인원에 비해가지고 뇌가 발달했다.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발견이 언제 있었냐? 1974년 11월 30일. 미국의 그런 고인류학자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하다르 그 인근에 있던 아사시 강가에서 수백 개의 화석을 발견을 해요. 수백 개의 화석. 그런데 그 화석이 아주 중요한 화석이에요. 그 화석을 발견할 때 노랫소리가 들렸어. 라디오에서. 그게 뭐냐면 비틀즈의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라는 노래가 막 나왔거든요. 그 노래가 나올 때 화석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석 이름을 루시라고 져요. 근데 그 루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기다리던 이런 게 언젠가 나올 것 같은데 기대했던 그런 화석이에요. 뭐냐? 어깨가 작고 또 엉덩 관절하고 무릎 관절이 큰 유골.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지금 양 손을 져가지고 네 발로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루시는 어떤 화석이냐면 양팔로 땅을 짚는 게 아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직립보행을 한 그 유물을 발견한 거죠. 이게 루시예요, 루시. 그래서 이 루시 발견이 굉장히 사실은 이 고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앞에 보이는 사진은 오바마가 당시 이 루시 화석을 직접 이렇게 지목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직립보행을 하면 뇌가 발달한 거 아니야? 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루시 같은 경우는 직립보행을 하지만 뇌는 여전히 인간에 비해 조그마고 그 침팬지 정도 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시를 뭐라고 하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부릅니다. 아파렌시스. 여기 보면은 정리가 되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최초의 인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루시. 직립보행 가능하고 도구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통 공부했던 이런 게 나오죠.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막 나옵니다. 호모 사피엔스 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 인류의 그 실질적인 조상으로 보는 건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화석과 관련하고 중요한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 경기도 연천
그 전곡리에 전곡 선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셨습니까? 여기 가보세요. 재밌어. 여기 가면은 여기서 발견된 중요한 화석들, 특히 여기는 이제 그 뭡니까? 그 도끼인가? 손도끼? 그게 되게 중요한 발견품인데, 여기 가면은 그 구석기 시대 때 뭐 유물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전시 같은 거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애들하고 같이 가갖고 교육상으로 그냥 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까 말했지만 인간의 진짜 아주 지적적인 그 조상으로 보는 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데 언제 나타났냐? 4만 년 전. 4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500만 년 전이고 인류의 진짜로 아주 그 다이렉트 조상으로 보는 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예요. 언제? 4만 년 전. 4만 년 전. 우리가 보통 구석기 말하는 거는 거의 이때부터라고 봐야죠. 선사시대. 선사시대라는 거는 뭡니까? 역사시대 이전이에요. 역사시대 이전. 역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역사시대를 뭘로 역사라고 합니까? 뭐냐면 문자의 발견이에요. 문자의 발견. 문자가 나와가지고 문자로 기록한 시대 있죠. 그게 역사시대예요. 그래서 그 이전을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문자의 발견이 아까 말했지만 메소포타미아, 그 수메르 문자를 거의 최초의 문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한 BC 3000년. 그래서 그 전이 선사시대인데, 신석기 시대가 언제부터예요? 영화도 있잖아. 만 BC. 이 영화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석기 시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보통 만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년 이전을 구석기, 만년 이후를 신석기라고 보통 보는 거죠. 구석기의 특징은 뭐냐? 구석기 특징, 구석기와 신석기 나누는 그 중요한 기준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구석기인들은요, 주로 그 수렵, 채집을 하죠. 신석기는요, 신석기 시대가 되게 중요한 게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석기 때. 그때는 그래서 거주를 하잖아, 거주를. 그런데 구석기는 그게 아니죠. 구석기는 어디 거주하는 게 아니고, 뭐 합니까? 이동을 해요.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날씨를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을 하면서, 이때는 농사를 안 짓죠. 주로, 어떡합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 수렵, 혹은 채집을 통해서 일정한 거주지 없이, 먹을 걸 찾아갖고 이동을 해요. 이때 최초로 인간이 이용한 도구는 돌이죠. 돌. 뗀석기. 그냥 깨트려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이걸 이용해갖고 동물을 사냥한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옷을 입어. 구석기 때도 옷을 입었죠. 그냥. 근데 신석기는 그 옷을 더 재단을 해가지고 입는 거고, 구석기 때는 그냥 가죽을 벗겨갖고 그냥 입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죠. 구석기 시대 때 인간들 당연히 그 도구로 가지고 사냥을 해요. 뭐 창라이라든가 화살촉, 작살, 낚시바늘 같은 걸 이용해갖고 이런 정교한 도구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문자가 없을 때야. 그러니까 지식이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되고 또 기술도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인간들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면은 내 아버지들이 기술을 익혔어. 그런데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구석기가 특징이 또 뭐가 있냐? 사람들이 사냥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을 모아서 같이 하는 게 힘이 있잖아. 같이 하는 게. 협력해갖고. 그러니까 협력해갖고 사냥하는 거를 구석기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도 불을 이용했어. 근데 구석기 때는 인간들이 불을 직접 피우지 못했어요. 어떻게 피웠냐? 번개 혹은 이 화산, 그 용암 있지, 용암. 그거 이용해갖고 불을 이용했지, 인간들이 직접 불을 피우지 못했어. 구석기 때는. 이게 문제가 있죠. 근데 구석기 시대 인간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구석기 때부터 뭡니까? 이 불을 얻고 나름대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게 다르죠, 동물하고는요. 이때도 동굴이나 간단한 움막을 만들어서 살기도 했고, 아까 말했지만
최소한의 옷도 거치고 이 옷도 이용해 옷도 걸치고 산 거죠. 이게 구석기예요. 구석기 때 문화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종교 이때 사람들 많이 죽잖아. 죽고 나면은 죽은 사람을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종교 의식이 또 생기죠. 구석기 때. 앞에 보이는 도시는 스페인 북부에 있는 칸타브리아주 안에 있는 산티아나 델 마르라는 시골 도시예요. 여기 유명한 관광지죠, 사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구석기 시대 때 만들어진 이런 예술적 창의성이 보이는 종교성이 있는 종교적 의식이 담겨 있는 이 작품들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냐? 요 근처에 뭐가 있냐면 얄티미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얄티미라 박물관. 얄티미라 우리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지요. 얄티미라 동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얄티미라 동굴에 있던 이런 얄티미라 동굴 벽화라고 알려진 이 벽화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황소 그림 같은 것들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다 구석기 때 만들어진 그림들이죠. 이 그림들 보면요, 많은 그림이 사실은 다산, 풍요, 또 사상의 성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 구석기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황소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린 이유가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요번에 우리 나가갖고 사냥 잘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거죠. 종교적인 제의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상이 중요하죠. 사상이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중요한 거 1909년에 오스트리아 그 다분유강 근처에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된 유물이죠.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여인상인데 가슴이 엄청 크고 가슴이 큰 것도 있고 혹은 가슴이 막 엄청나게 많이 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이 유물이 이게 뭐냐면 그 원시적인 주술의 도구로도 썼지만 혹은 또 그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 왜? 다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밀렌도르프의 비너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이렇게 타투로도 많이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예쁜가?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선에 그 화암 약수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밀렌도르프 이렇게 비너스를 만들어 놨죠.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의 다산, 이 풍요 그런 것들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든 뭡니까? 이 예술품이죠. 여기는 어디냐면요, 프랑스 그 남서부에 있는 도르도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우리나라 그 외교부인가? 여기가 추천하는 프랑스 그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 여기 아주 유명한 동굴 벽화가 있죠. 뭡니까? 라스코 동굴. 아마 여러분 예전에 공부하실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선사 시대의 이 시스틴 성당이라고 부르는 선사 시대의 시스틴 성당이라고 불리는 이 라스코 그 벽화가 여기 딱 있습니다. 라스코 벽화. 여기 마찬가지죠. 동물들 막 그려져 있고 사냥하는 모습. 이게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냥의 성공, 풍요, 뭐 그런 것을 기원하는 거죠. 구석기 때 이렇게 예술 작품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신석기로 넘어오는 거죠. 만년 되면은. 신석기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석기의 특징은 사람이 지금까지는 구석기 때는 그 기후에 맞춰가지고 막 돌아다녔어. 그런데 신석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장소를 정하고 여기에서 정주하는 거죠. 장소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사냥하고 고기 잡기도 하지만 뭘 하냐? 가축을 사육을 해요. 신석기 때는. 이게 다른 점이야. 그 전까지는 자연에서 사냥만 했는데 신석기에 가면은 이거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길러. 그래서 사육해. 사육을 합니다. 사육을. 인류가 자연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구석기와 신석기는.
구석기는 지금 있는 그냥 그런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진 자연의 이 소산물을 추적하는 거였는데, 신석기에 오면은 인간이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해. 이거를 보통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혹은 농업혁명.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농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생산력이 매우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늘어나요. 잉여심장이 비축되고, 그러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도시가 만들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계급이 생겨요, 계급이. 계급이 생기면서 그 권력층이 또 생기는 거고. 이게 대단하죠. 누나님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고, 또 그래서 발음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단, 특히 처음 집단은 뭐냐면 시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집단들이 생겨. 그리고 거리 이동도 굉장히 넓어지죠. 이제 마을도 생기고.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 신석기 때 우리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농사에 필요한 이런 도구들 있잖아요. 농기구들. 간석기뿐만이 아니라 맷돌, 뭐 절구 같은 그 농산물 가공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또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끓이는데 필요한 토기들, 이런 것들도 발명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물로 발굴이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도 피워. 그 전까지는 번개치면은 우연히 나오는 불, 용암. 근데 이때부터는 인간이 직접 불을 피워요. 신석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동굴이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 놓은 동굴이 아니고, 동굴 나와가지고 나무와 또 진흙을 이용해갖고 운막을 짓고 집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아까 말했지만, 그리고 진짜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굉장히 큰 건축물들도 만들어져요, 사실. 영화 만 BC에 보면은 이 노예들 잡아가지고 이 엄청난 건축물을 막 짓고 그러잖아요.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해요, 아주, 사실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계급이 생기고 이제 권력층이 생기는 거거든요, 권력층이. 이거 뭐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신석기 때 만들어진 뭐 고인돌, 뭐 선돌,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유명한데, 대표적인 게 영국 그 솔즈베리 병원에 있는 스톤헤지죠, 스톤헤지. 이런 것들, 이거 하나가, 이 돌 하나의 무게가 50톤이에요, 50톤. 이 50톤 되는 돌을 어떻게 가져왔겠어? 이거를 한 사람이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려면은 어떤 지도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사실은 신석기예요. 구석기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 구석기, 신석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지, 뭐 얼마나 설명하고 있어. 우리가 그냥 아주 작은 지식 가지고, 그냥 파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하는 건데, 신석기에 이르면 하여간 인간은 그 전까지는 그냥 하염없이, 정처 없이 떠돌면서 지내던 인간이었으면, 이때부터는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하죠. 땅을 의존하게 되고, 식량의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젠 그 인간의 경제 활동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까지 바뀌는 거야. 사회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또 땅을 많이 소유한 사회 계급으로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과 사유하지 않은 사람들, 요 계급이 나뉘고, 또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또 문화적으로는 농경, 또 뭐 주거 를 향상시키는 도구 제작이나 아니면 기술 개선이 막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는 이 자연 환경에 막 순응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작업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환경을 막 바꿔버려.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류의 문명이 막 태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같은 게 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명의 태동 이전,
선사시대 내용들, 그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그 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얕은 지식을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내일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방송 수고했다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시청료로 함께 해주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